따스한 눈빛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조용히 들으며 잠시 쉬어가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장터에서 웃음을 산다. 배가 고픈 날엔 국밥 한 그릇이 필요하고 마음이 고픈 날엔 웃음 한 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웃음을 팔면서도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광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 광대는 왜 저리 무표정한가 수군댔다. 아무도 몰랐다. 그 무표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가면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아무도 몰랐다. 그 광대가 궁전에서 사라진 왕자였다는 것을. 장터에 나타난 무표정한 광대.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장날이면 장터는 사람으로 터졌다. 고기 굽는 냄새, 볶은 곡식 냄새, 젖은 집 냄새가 한데 섞여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날도 아이들이 소리쳤다. 광대 온다. 광대. 사내 하나가 천막 틈으로 들어왔다. 해진 도포에 손에 작은 북 하나. 얼굴에는 분칠도 없고 화려한 탈도 없었다. 그저 너무 깨끗한 눈빛만 있었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그는 북을 한 번 둥치고 말없이 몸을 돌렸다. 발을 헛디디는 척 크게 넘어졌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다시 일어나며 일부러 바지춤을 허둥지둥 잡았다. 어른들도 웃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꾸벅 절했다. 그런데 그는 웃지 않았다. 입꼬리는 움직였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내가 지금 웃고 있나? 하는 표정조차 아니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는 얼굴이었다. 아이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는 왜 안 웃어요? 광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웃음은 남겨두는 거다. 그 말이 장터의 공기를 잠깐 멈췄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다시 웃었다. 장터는 웃음이 필요한 곳이니까.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웃지 않는 광대라 불렀다. 밤마다 사라지는 광대. 장터가 끝나면 광대는 늘 같은 길로 사라졌다. 술집 뒤 마른 우물 옆 덤불 사이 좁은 샛길. 그리고 달이 뜨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누군가는 뒤를 밟았다. 장터에서 술판 버리던 사내, 호기심 많은 장정. 하지만 광대는 잘도 사라졌다. 발자국은 한 번에 끊겼고 장정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길을 잃었다. 그런데 어느 밤 장정은 광대의 뒷모습을 잠깐 보았다. 덤불을 지나던 그가 갑자기 허리를 곧게 세웠다. 걸음이 달라졌다. 장터에서 보던 굽은 어깨가 아니었다. 마치 활시위를 당긴 것처럼 곱고 단단했다. 장정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사람은 광대가 아니다. 다음 날 장정은 장터에서 광대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어디로 갔소? 광대는 웃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밤은 밤의 길이 있지. 그 말은 대답 같지 않았지만 장정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 사라진 왕자에 대한 소문. 그 무렵 한양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왕자 한 분이 사라졌대. 궁 안에서 밤새 피가 흘렀다더라. 말 조심해라. 귀가 많다. 소문은 길고 어두운 그림자처럼 번졌다. 누군가 말하면 누군가 다음 날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관가에서 낯선 사내들이 고을에 들락거렸다. 옷차림은 평범했으나 눈빛이 날카로운 자들. 그들은 주막에서 묻곤 했다. 여기 낯선 광대가 하나 있다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장터의 바람이 식었다. 사람들은 모른 척했다. 모른 척이 살아남는 법이니까. 하지만 광대는 그날 밤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칼을 닦았다. 그 칼은 광대의 것이 아니었다. 궁에서 쓰는 가볍고 날카로운 단검이었다. 광대의 진짜 이름, 그의 진짜 이름은 이연이었다. 왕자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자 다음으로 총애받던 둘째 왕자. 그는 그를 좋아했고 사람의 표정을 잘 읽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두려워하는지 눈빛만으로 알아챘다. 그래서 궁정은 그를 두려워했다. 왕이 그를 사랑할수록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그를 미워했다. 궁정의 암투는 칼보다 먼저 말로 시작한다. 저 왕자는 위험합니다. 세자를 흔들 마음을 품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빼앗을 것입니다. 말은 독이 되었다. 독은 술잔에 섞였고 서찰에 묻었고 궁녀의 속삭임으로 흘렀다. 그날 밤 이연은 누군가의 손에 죽을 뻔했다. 잠든 방 창호지에 바늘 같은 검끝이 찔러 들어왔다. 그는 몸을 굴려 피했다. 검은 2번, 3번 숨도 없이 들어왔다. 이연은 단검을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칼이 부딪혔다. 짧은 비명. 그는 피를 보았다. 그러나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틈이 없었다. 이연은 깨달았다. 궁 안에서는 이기든 지든 결국 죽는다. 이기면 다음 칼이 오고 지면 그 칼에 쓰러진다. 그는 선택했다. 사라지기로. 그를 따르던 한 내관이 밤길을 열어주었다. 비밀문. 왕이 젊은 시절 피날로로 만들었던 숨겨진 길. 이연은 한양을 등졌다. 그때 내관이 말했다. 전하 아니 나으리. 살아계셔야 합니다. 언젠가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온다는 말은 약속이고 약속은 지키지 못하면 독이 되니까. 광대로 산다는 것. 고을에 도착한 이연은 처음에는 굶었다. 먹을 돈이 없었다. 왕자의 손은 글과 활을 잡았지 삽과 장사를 잡지 않았다. 어느 날 장터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빚에 끌려가며 아이에게 말도 못 남긴 채 사라지던 날이었다. 이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 앞에서 몸을 낮추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어설픈 몸짓. 그러나 아이는 잠깐 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이연은 느꼈다. 웃음은 칼보다 빠르게 사람을 살린다. 그는 광대가 되기로 했다. 가면은 가면이 필요하니까. 광대는 누구도 자세히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웃을 때 상대의 눈동자를 오래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대는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 이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웃음을 팔았다. 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다. 웃음이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웃음이 나오는 순간 그는 왕자였던 자신을 떠올릴까 두려웠다. 궁전의 향, 아버지 왕의 목소리, 그리고 그 밤의 검끝. 그 모든 것이 웃음과 함께 올라오면 그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웃음을 남겨두었다. 언젠가 돌아갈 때를 위해. 장터 사람들의 사연. 장터에는 사연이 많았다. 웃음은 그 사연 위에 얇게 깔리는 천이었다. 이연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들렸다. 어떤 사람은 웃음 끝에서 한숨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웃다가 눈을 닦았다. 주막주인 월서는 늘 씩씩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술병을 닦으며 멈칫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어릴 때 잡혀가던 동생을 놓치며 생긴 상처. 대장장이 만복은 거칠었지만 아이에게만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아이는 늘 기침을 했다. 만복은 그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쇠를 두드리는 망치 힘이 흔들렸다. 이연은 그들을 웃겼다.
사람들이 웃는 동안만큼은 자기 사연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월선이 광대를 붙잡았다. 당신 웃어본 적 있어요? 이연은 고개를 돌렸다. 월선은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사람이 웃지 않으면 웃음이 사람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당신은 웃음을 붙잡고 있는 얼굴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연은 처음으로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없어. 짧은 한마디. 거짓말이었다. 월선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 거짓말이 들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어른의 배려임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건 언젠가 웃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 말이 이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오래 남았다. 추격자들, 관과 사내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행이라며 고을을 훑었다. 누구의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밤에 누가 사라지는지, 장터에 어떤 낯선 사람이 있는지. 그들의 눈은 웃음 사이를 파고들었다. 하루는 그들이 광대를 불러세웠다. 가장 앞에 선 사내가 물었다. 이름이 뭐냐? 이연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광대. 사내가 비웃었다. 광대도 이름은 있다. 이연은 천천히 대답했다. 이름은 버렸소.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광대의 손을 잡아당겼다. 손바닥을 펼치게 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없었다. 칼을 쥔 굳은 살도 삽을 잡은 굳은 살도 아닌 붓을 오래 잡은 사람의 손. 얇고 매끈하지만 단단한 손. 사내는 속으로 확신했다. 이놈이다. 그 순간 월선이 끼어들었다. 나으리, 그 사람은 그냥 광대입니다. 웃겨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사내가 월선을 노려봤다. 내가 보증하느냐? 월선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보증합니다. 여기 장터 사람들 다 압니다. 웃지도 못하는 광대인데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 말에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만복이 앞으로 나왔다. 맞소. 우리 광대여. 순간 이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웃음을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에게 숨을 시간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사내는 이를 갈며 물러났다. 하지만 이연은 알았다. 이제 시간은 많지 않다. 그날 밤 이연은 숲속에 숨겨둔 단검을 쥐었다. 그리고 주막 뒤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방 한가운데에 짧은 서찰 하나가 있었다. 오늘 밤 내 정체를 들은 자가 있다. 도망쳐라. 서찰 아래에는 월선의 작은 비녀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급히 두고 간 것. 이연의 숨이 가빠졌다. 가슴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장터로 달렸다. 달빛 아래 장터는 비어 있었지만 주막 뒤편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월선, 만복, 그리고 장터의 몇몇. 월선의 얼굴에는 피멍이 있었다. 관과 사내들에게 맞은 흔적. 이연은 멈춰섰다. 왜 이걸 숨기려 했소? 월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도 살고 싶어서. 이연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나를 왜냐고요? 월선이 울컥했다. 당신이 웃기던 날 우리도 잠깐 살았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버티는 게 어떤 건지 당신 얼굴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참아온 말을 뱉었다. 나는 왕자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이연은 더 말했다. 말은 칼보다 빨랐다. 그의 목소리는 터져 나왔다. 궁에서 나는 죽을 뻔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었고 내가 숨쉬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었지.
그래서 도망쳤다. 도망쳐서 여기서 웃겼다. 웃기면 아무도 내 얼굴을 오래 보지 않으니까. 웃기면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 잊을 수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꺾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잊지 못했다. 매일 밤 그 칼끝을 기억했다. 그리고 나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내가 죽은 밤이 떠오를까봐. 그 말 끝에서 이연은 마침내 울었다.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주막의 벽이 그 울음을 견디는 듯 조용해졌다. 월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소. 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면 또 칼이 오겠지. 그래도요. 만복이 나섰다. 도망쳐서 산 사람은 언젠가 돌아가서 살리는 법도 해야 하오. 월선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웃음을 남겨뒀다 했죠. 그 웃음 이제 쓰세요. 당신을 위해서. 이연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세워졌다. 귀환의 길. 이연은 돌아가기로 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끝내기로. 하지만 혼자 가면 죽는다. 궁정은 한 명의 왕자를 죽이는데 익숙하다. 월선이 내밀었다.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장터 사람들의 표식과 서명, 그리고 고을 원로의 인장이 있었다. 진정서요. 월선이 말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만복이 쇳조각 하나를 내밀었다. 그가 직접 만든 작은 패. 겉에는 단순한 무늬, 속에는 아주 미세한 글씨. 왕실에서만 쓰는 암호 방식이었다. 내가 젊을 때 군영에서 배웠지. 혹시 도움이 될 거요? 이연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왕자로 보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내가 돌아가 살아남으면 너희의 장터를 잊지 않겠다. 월선이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아팠지만 밝았다. 잊지 마요. 그리고 웃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값이에요. 궁전의 밤 다시. 한양의 성문은 높았다. 이연의 발걸음은 더 높아졌다. 가슴 속에서 다시 칼이 서늘하게 빛나는 느낌. 그는 밤을 택했다. 젊은 날 자신을 도왔던 내관을 찾아 옛 비밀문으로 들어갔다. 내관은 늙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전하 살아계셨군요. 이연은 짧게 말했다. 살아야 했소. 그날 밤 이연은 왕을 만났다. 아버지 왕은 늙었고 기침이 깊었다. 그러나 눈은 아직 날카로웠다. 왕은 이연을 보자 숨을 멈췄다. 이연. 그 한마디에 세월이 쏟아졌다. 이연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왕은 떨리는 손으로 이연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이연의 감정이 올라왔다. 그는 참지 않았다. 숨이 터지는 울음. 아버지, 궁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살아남은 것이 너의 힘이다. 마지막 칼과 마지막 웃음. 귀환은 끝이 아니었다. 이연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궁정의 독을 다시 끓였다. 권신들은 세자에게 속삭였다. 둘째 왕자가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가 웃음으로 민심을 샀다 합니다. 세자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은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 그날 밤 이연의 침소에 불이 붙었다. 누군가 기름을 뿌렸다. 불길이 번졌다. 이연은 불길 속에서 단검을 빼들었다. 광대의 단검. 또 칼이구나.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짧은 격투. 이연은 칼로 칼을 막았고 불길을 등지고 싸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세자가 나타났다. 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렸다. 이연은 세자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함께 활을 쏘던 형, 함께 웃던 형. 그러나 지금은 칼끝으로 이어진 형. 이연은 칼을 들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세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형님, 나는 왕자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세자가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이다. 너는 백성의 웃음을 산 놈이다. 민심이 너를 택하면 나는 끝이다. 이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님, 민심은 웃음이 아니라 살림을 택합니다. 굶지 않게 해주는 사람,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을 택합니다. 세자의 눈이 흔들렸다. 불길 소리가 커졌다.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이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광대였지만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웃는 이유는 즐거워서만이 아니라 살아있으려고라는 걸. 그때 세자의 손이 툭 떨어졌다. 검이 바닥에 닿는 소리. 세자가 무너져 내리며 말했다. 나도 두려웠다. 이연은 세자를 안았다. 불길 속에서 왕자들이 서로를 안았다.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왕이 직접 나타났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다. 그만하라. 이제 내 아들들을 칼로 다루지 말라. 그날 밤 궁의 암투는 끝났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백성 앞에 선 광대. 얼마 후 왕은 이연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하지만 왕은 이연에게 왕자 옷을 바로 입히지 않았다. 너는 광대로 살았다. 그 얼굴로 먼저 서라. 이연은 장터에서 입던 해진 도포를 걸쳤다. 그리고 궁궐 밖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섰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왕자라고? 광대 아니야? 이연은 북을 들었다. 뚱 하고 한 번 쳤다. 나는 웃음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웃음으로 숨을 벌었고 그 숨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처음이었다. 그의 눈이 웃었다. 입꼬리만이 아니라 눈동자 깊숙한 곳이 웃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어떤 이는 눈을 닦았다. 이연이 말했다. 이 웃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장터에서 나를 숨겨준 사람들의 것입니다. 당신들의 것입니다. 그날 백성들은 왕자의 웃음을 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그 웃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웃음이 누군가의 생존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군의 시작. 세월이 흘렀다. 왕은 병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나라에는 새 임금이 섰다. 바로 이연이었다. 새 임금이 된 그는 궁의 높이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했다. 문을 더 열고 말을 더 듣고 억울한 이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었다. 그는 관청의 글을 쉽게 바꾸라 명했다. 글을 모르는 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장터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는 조세를 정할 때 장터의 쌀값을 먼저 보았다. 백성의 배고픔이 숫자에 앞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신하들이 서로 헐뜯는 말을 시작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궁은 장터가 아니다. 장터는 웃음으로 끝나지만 궁은 말로 사람을 죽인다. 나는 말로 사람 죽이는 궁을 원치 않는다. 신하들이 떨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조금씩 살았다. 즉위한 지 몇 해 뒤 이연은 홀로 말을 타고 그 작은 고을로 내려갔다. 호위도 적게 데리고 왕의 깃발도 숨겼다. 장터는 그대로였다. 국밥 냄새, 볶은 곡식 냄새, 사람들의 발소리.
월선은 주막을 지키고 있었다. 머리에는 흰빛이 조금 섞였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만복은 여전히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망치 소리는 그때와 같았다. 이연은 장터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북을 들었다. 둥둥. 사람들이 몰려왔다. 광대다. 아이들이 소리쳤다. 이연은 그때처럼 넘어졌다. 일부러 크게 넘어졌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리고 그도 웃었다. 월선이 사람들 틈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연을 보자 말없이 손을 입에 갖다 댔다. 이연은 그녀 앞에 섰다. 이번엔 왕이 아니라 한때의 광대로. 그는 말했다. 그때 당신이 준 숨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소. 월선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웃어줬나요? 그게 값이라 했잖아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당신들이 숨쉬는 나라를 만들고 싶소. 만복이 툭 내뱉었다. 그럼 잘하시오. 장터 사람은 말보다 삶을 보오. 이연은 그 말에 웃었다. 크게 시원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미화가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살린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단단한 인사였다. 에필로그. 사람들은 말한다. 임금이 된 왕자가 있었다고. 광대가 되어 사라졌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와 성군이 되었다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너무 멋지다며 믿지 않고 누군가는 너무 슬프다며 기억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왕이 성군이 되는 건 궁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배워서다. 웃음을 팔면서 웃지 못했던 광대가 마침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성군이 된 이유는 그 웃음의 값을 끝까지 갚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웃음을 준다면 그 웃음은 언젠가 당신을 살릴 나라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